México. 와이너리에 가는 식당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왔습니다. 이야, 굉장하네요. 리조트 같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이노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우지. 저는 브라질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봐요. 이렇게 농가를 평균 700에서 800m 도시에서 100% 이게 저희 농장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 물가가 1000m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위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1250, 제일 높은 데는 1380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나스의 이 세다만시케라는 지역은 산악지대는 맞는데 산들이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아요. 산들이 이렇게 늙어가지고 있습니다. 둥글둥글. 지형에 따라서 기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무조건 수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농장은 뭐 말리는 기계도 없어요, 저희. 스페셜 커피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에스피리투 산토스 지역을 가면은 산들이 다 뾰족뾰족해요. 여기 맨 밑에는 바다하고 리벨이 같아요. 저 산 꼭대기에는 3000m까지 올라가요. 밧줄 타고 내려오면서 커피를 수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브라질에서 커피 나오는 산지들. 저희는 이 시스템을 조정을 하고요. 이게 50년대에 나온 시스템이에요. 저희는 말리는 기계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는 뜨뜻하고 저 안에는 차가워요.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여기 하나당 100m짜리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제 약간 이제 미친 맛이 간 사람으로 항상 얘기 듣고 살아요. 드디어 여기 들어가보네. 와, 끝이다. 이거는 알을 이게 색깔이 노랗고 빨갛다고 다 알이 진짜 익은 게 아니에요. 커피는 노란 거에서도 이제 우리는 터치로 그걸 알아요. 터치로 노란 거를 해서도 진짜 익은 거만 선별해서 이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다크룸 커피가 일반 커피하고 비교했을 때 바디감이나 단맛이나 모든 맛이 더 진하고 맛있죠. 알 자체도 익은 알 중에서 더 익은 것만 따로 골라서요, 저희가 수작업으로.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 마른 다음에도 이렇게 숨쉬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둬요. 30일 동안. 약간 레스팅을. 그렇죠. 레스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달크룸은 그냥 이런 조건을 만들고 방 안에 습도가 20도까지 내리는 거잖아요. 종류별로 따라서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게 해줘야 돼요. 이게 자연 발효입니다. 하얀 꽃이 피지 않으면은 점수도 높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당도 떨어집니다. 28%예요. 10% 28%. 예,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옐로 볼범. 그러니까 코모디티 커피 프로세싱은 100% 자동화나 그 기계화돼 있잖아요. 이거는 100% 수작업입니다. 그거 뺐어요. 지금 또 농장의 디테일한 그런 품종이라든가 그런 여러 구역들을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와, 이런 거 타보는 거 진짜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전경이 진짜 크거든요. 와. 끝내주세요. 중간에는 게이샤, 그 밑에 쪽에는 핑크블봉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와, 산 몇 개나 보셨어요? 2년 동안 이 근처는 제가 다 봤어요. 와, 거의 모든 산 다. 아, 여기다 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물 때문에. 다른 데는 물이 없었어요. 무려.
뭐 이름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시스템인데요. 최대한으로 늦게 말리게 하는 게 답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늘로 이렇게 돼 있고. 저쪽에는 네. 여기서도 빨리 말리면은 커피 맛이 떨어져요. 최대로 늦게 말려야 되고요. 이 안에서도 이거는 지금 이제 거의 건조한 상태인데요. 와, 이거 진짜 균일하게 까맣네요. 이거 이렇게- 이거 서리태 아니죠? 아, 예, 설태 같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서 하는 거 같이 똑같이 합니다. 건조하는 시스템을 늦게 할수록 커피가 좋아져요. 이거 말뚝을 세울 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저희 땅이 저 앞에 이제 큰 저 대로가 있잖아요. 네. 그 앞에가 저희 친구네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 땅입니다, 이게 양쪽으로. 근데 이거를 갑자기 제가 세우게 된 이유는 보람이가 우승을 했는데 이제 이 농장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급하게 세운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때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71년대에 이민 오셨어요. 저희 가족이 최종적으로 온 거는 76년도에 왔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 때만 해도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버는 수익을 브라질에 오면 딱 이틀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갑자기 이제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거죠. 그렇죠.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아, 굿모닝입니다. 지금 새벽 4시인데 와, 오늘은 파된 다음에 네, 진짜 맛있는 커피죠. 예, 이스피리산투의 커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비행기를 타고 또 이동을 합니다. 와, 그림 같다. 저 교회 뒤에 바위, 왕바위. 안녕. 올라. 본지야. 두 분 뒤에 우리 차가 본지야. 예. 실제로 이 스피리산토 오니까 환경이 장난 아니네요. 좀. 우리가 아는 그런 약간 브라질의 그런 평지에서 심는 느낌이 아니라 콜롬비아나 과테말라나 파나마나 그런 정말 진짜 높은 지대에 있는 네, 커피 생산지에 온 것 같습니다. 껍질을 까야 됩니다. 이 지역상 때문에 내추럴을 거의 안 합니다. 거기는 아직 그 수확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브라질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커피가 나온 지역이 우리 미나스 간 지역 있죠. 거기는 미나스에서도 세다 만치케라는 지역이에요.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이죠, 브라질. 여기는 브라질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이에요. 브라질 두 번째로 높고 첫 번째로 높은 지역은요, 베네수엘라하고 국경이 돼 있어서요, 군사 지역이에요. 사람이 못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브라질에서 제일 높은 지역은 여기죠.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 나오는 커피가 브라질에서 제일 좋은 퀄리티가 나옵니다. 여기를 안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스페셜 커피를 하시는 겁니다. 7시 반부터 일어나서 음식만 거의 3시간째 만들어. 와, 이제 에스피리산투 농장의 거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야, 야, 집 가이브 제대로네. 무슨 영화 같네요, 영화. 아니, 저는 지금 이렇게 등산복 다 입고 왔는데 여기 애들은 딱 쪼리 신고 그냥 편하게 올라오잖아요. 내 말로 다녀. 아, 약간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오냐? 와, 꼭대기까지 올라오니까 이런 절경이 있네요. 야, 대박이다 진짜. 아, 이런 걸 두 눈으로 보다니. 아, 엄청 고도가 높죠. 아, 여기서 커피가 자라납니다. 때루아도 진짜 특별하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맛봤던 뭐 파젠다움의 슈프림이나 아니면 다른 커피들의 어떤 산미나 좀 복합적인 맛이 다 이런 때루아에서 또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와, 와, 겁이 없네요 진짜. 이렇게 정서진 데서 나오는 커피가 아직은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야, 커피나무 심고 수확하는데 진짜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이스피리산투 쪽에는 좀 어떤 품종들을 심고 이렇게 좀 여기는 구역을 그- 정하는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까뚜아이 예. 81번을 제일 많이 심었고요. 지금은 까뚜까이 네. 785, 음. 까뚜까이 2SL, 네.
까뚜까이 24137 이거를 많이 심습니다. 좀 그렇게 구분해서 심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종자가 네. 조금씩 다 틀려요. 맛이 다 틀리고요. 네네. 옐로우가 네. 레드보다 더 달고요. 네. 이쪽이 그 온도가 네. 온도 차이가 높고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춥고 고도이기 때문에 네. 커피가 익는 기간이 더 깁니다. 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커피가 더 맛이 강하고 네. 단맛과 신맛이 네. 굉장히 강한 커피로 이미 유명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쪽에서는 좀 한 어느 정도의 그런 뭐 대략적인 수확량이라던가 이런 스타일의 그 프로듀서들은 연간 400에서 500가마 정도 네. 맥시멈으로 생산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커스가 100% 스페셜로만 합니다. 네. 맛이 뭐 그리고 그 어떤 그 병충해라던가 그런 것도 평지보다는 약을 안 뿌립니다. 저희도 자연과 함께 배우는 부분이 뭐 좀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스피리산투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어떤 게 가장 좀 힘드세요? 하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아, 몇 배 차이 나나요, 진? 10배 이상 차이 나죠. 와, 10배요? 예, 수확. 왜냐하면 그 평지에서는 저 네. 기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네. 기계화하고 이 사람 수공으로 하는 인건비하고는 거의 10배 차이 납니다. 이거하고 쓰는 게 빠이 건데. 실제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저 막내딸은 네. 엄청 잘 놀아주시던데. 살 때부터 제가 아니까요. 아, 갓난아기 때부터. 저는 80도 이상 되는 커피 안 나와요. 야, 이거를 빨리 저기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큰 것 봐. 엄청 크죠. Listen some music, Arabic music. So funny. 평소대로 일과를 한다면은 아침에 4시는 일어나고요. 네. 4시 반에 일어나면 벌써 산지에 가서 커피를 따요. 네. 그리고 10시 반에서 11시 점심을 먹고 또 따요. 아, 그 다음에 2시, 3시 사이에 또 런치를 하고 그리고 어두울 때까지 따요. 그럼- 그럼 손을 보세요. 그러면 루시아노, 모스트라 수 한번 프라이드스. 그렇죠. 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 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야, 씨, 마구로 한번 잡아주세요, 선생님. 아,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와, 와, 선생님, 와, 대박, 와. Alis te oči, Stef, baca apa? 예, 아무튼 Stef 선생님, pegou. 아, 예, 감사합니다. 차오, 오리가노. 차오, 오리가노. 와, 너무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갑니다. 자, 그러면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와, 여기는 송어가 진짜 맛있는 우리 스테파노엄 선생님의 단골집이라고도 하는데, 야, 자연이 장난 아니죠? 와, 눈앞에서 이런 야생 원숭이 처음 보네. 야, 까샤사를 주신다고 하셔서 사장님이 사우시 프로스. 와, 또 새로운 이스피리투 산투 농장에 가고 있는데, 야, 한참 산을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서 숨을 안 쉬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가 이스피리산투스 저희 첫 번째 농장이고요. 여기 한 3군데가 있는데요. 제일 오래된 데입니다, 여기가. 여기만 해도 한 15종류가 있고요. 우리 한국의 시리에마가 여기서 나오는 거의 1년 내내 비가 오는
때로와가 있고, 수확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작을 해서 12월 말 1월 달에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천연 보호 지역으로 저쪽부터 지정된 곳이라서 자연 그대로 또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풍을 받으면요, 중미에서 단도가 높잖아요. 네. 이 해풍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유일하게 해풍을 받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어요. 시리에마는 맛있지 않고요. 시리엠은 지금 올해 출시한 건데요. 불봉하고 지금 맞짱 뜨고 있는. 혹시 좀 유독 키우기 좀 까다로운 그런 품종이 있나요? 바로 이놈입니다. 브라질 사람들 보편적으로 법원을 안 심어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은 데에 비해서 수확량은 또 약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약해요. 근데 퀄리티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상반된 거죠. 다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통 보시면은 네. 다른 농가에 법원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렇죠. 이게 나오잖아요. 브라질 법원이 유일하게 로부스타 피가 전혀 안 섞여 있어요. 그 검사하는 게 나와요. 일단 생산량이 높은 커피는 저는 그래서 좀 주시해요. 야, 다시 한번 느끼지만 예, 어떤 커피든 늘 감사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과일도 심고 또 땅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뭐 농작물도 심는다고 하시네요. 뭐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과일도. 드셔보세요. 예. You like that? So when I my 신라면 이 아키텐 김치. O Steiner vai morrer essa. 오늘도 이스피리투 산토 농장을 기록할 건데 여긴 또 이스피리투 산토의 또 다른 농장입니다. GSC 커핑 때도 많이 했었던 이제 슈프림 커피들을 또 소개할 건데요. Vem arrumar. Oi. Vai pegar uma? Não, depois eu não te dou uma. Você vai quebrar. 올라. Olá. Papai, amor. É. 야, 커피하고 레몬 케이크 이렇게 또 환대를 해주네요. 딱 세 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요 마을을 다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제가 여기 있는데 땅을 구입하려고 제가 1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너희들이 원하는 가격에 한 5배 더 줄게. 그 세 사람들의 성이 다 이태리 자손들이에요. 날리, 사르톨리, 이 토마지니. 세 가지. 와, 아니 여기서 보면 정말 저기 약간 산 꼭대기 쪽에 있는 커피나무들 보이시죠? 와, 저기 어떻게 심는 거야 진짜. 와, 정글이 따로 없네요. 봐봐요, 저하고 여기 커피 팀들은 다 완전 이제 등산복을 입는데 역시 강한 자들은 여기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역시 쪼리에 반바지에 그냥 동네 오듯이. 와, 지금 산으로 차로 올라가기 어려운 곳은 지금 걸어서 가고 있는데 저 위에도 커피 있는 거 보이세요? 높은 곳으로 오니까 봐봐요, 하나도 안 익었어요. 더 높은 곳에 오니까. 와, 진짜 천천히 커피가 익는다는 말이죠. 매년 한 10월 달부터 수확을 해서요. 12월 달 네. 말리고 1월 달 출시. 네. 매년 그렇게 나옵니다. 내년 초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이 지역이 이스피리투 산토스에서 가장 커피가 늦게 익는 지역이고요. 까뚜까이 785, 네. 레드하고 옐로우가 가장 잘 재배가 되고요. 네.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고, 요 근래 와가지고 이제 다른 그 종자들을 많이 심고 있어요. 네. 아라, 시리에 뭐 네. 이런 것들. 주 종목은 일단 까뚜까이 세죠. 네. 심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지역이 돼서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생산을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 좋아하시는 수프레미 커피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거로 저희가 아, 하고 스프림. 있습니다. 예. 엄청 달고 엄청 신기해. 맞아요. 특징이에요. 예. 블라인드 했을 때 브라질 커피인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슈프림. 제가 2016년도에 예. 포토쇼를 가서 여기 커피를 내놓으니까 한국에서 그 커피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저희를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굉장히 쇼크받았어요. 근데 진짜 올라와 보니까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돼요. 예. 이런 산지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죠? 그리고 진짜 천천히 익고 그런 커피들이 정말 복합적인 산미라던가 그럼요. 이런 것들 내주고. 근데 우리가 보통 접하는 브라질 커피는 거의 없었죠, 사실. 그렇죠. 진짜 맛있는 커피 마시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네요. 예, 예. 저희가 저기 아득한 저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와, 정말 이들한테 커피가 진짜 중요한 자원인 게 3대가 같이 커피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애기까지. 이들이 다 이스피리산토의 커피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족들 다 모였네요. 그 우리의 명절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네요. 예, 약간 이런. 와, 대표님 진짜 짧게 저희 한 4박 5일 같은 느낌으로 이제 미나스제라이스 쪽하고 이스피리산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희 아마 한 3분의 1도 못 받겠죠? 10분의 1 보신 거. 저희를 방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 저희 커피를 사랑해 주실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브라질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는 매년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네, 새로운 지역도 좀 네. 개척을 하고 한국의 브라질 커피 이미지를 혁신시키는데 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뻔한 질문인데 뭐가 가장 재밌으세요? 자연이 저희한테 주는 결과가 제일 만족스럽죠. 아, 저희가 쏟는 정성만큼 네. 자연이 저희들한테 수확을 주는 아,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죠. 어. Just sigo.